부모는 마지막까지 괜찮은 척을 한다. 자식이 짐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지운다. 하지만 사라짐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안부 전화 하나, 귀찮은 듯한 방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된다. 조용해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너무 늦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제발 늦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은 그냥 전화해도 된다. 특별한 말은 필요 없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날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2026년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창밖에 버스 소리도 멀게 들렸다. 몸은 깨어 있었지만 마음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연락할 사람은 있었지만 굳이 지금일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먹다 남은 반찬이 보였다. 버리기엔 아깝고 다시 먹기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들. 내 하루도 그랬다. 아직 쓸모는 남아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짐처럼 느껴질까 봐 조심스러운 상태. 아이들은 바빴고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이 편해질수록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아갔다. 그래도 동네 벤치에 앉아 햇볕을 받는 시간만큼은 좋았다.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개와 주인, 같은 인사를 건네는 이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함이 잠시 숨을 쉬게 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 이곳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생각이 깊어졌다. 내가 조용해질수록 아이들은 편해질 거라는 생각.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늘 혼자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같은 시간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나는 그날부터 하루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에 밥을 먼저 먹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2026년의 공기는 예전보다 차가웠고 사람들은 더 빨리 걸었다. 세상은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남은 느낌이었다. 아이들 단체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다만 늘 나중이었다. 나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괜히 읽었다는 표시가 남는 게 싫었다. 그날은 동네 마트를 천천히 돌았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 반찬을 다 먹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계산대 앞에서 앞사람이 가족 통화를 하는 걸 보며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다. 생각보다 정리가 쉬웠다.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통장을 정리하며 느낀 건 이상하게도 후련함이었다. 짐을 덜어내는 기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아이들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나를 설득하기 위한 핑계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진을 버리는 날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앨범을 펼치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웃던 얼굴이 나왔다. 그때 나는 분명 필요했던 사람이다. 밥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사람. 하지만 사진 속 나는 과거에만 존재했다. 지금의 나는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씩 찢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마치 기억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처럼. 점심 무렵 오랜만에 국을 끓였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평범한 일상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국을 다 먹고 나니 다시 현실이 왔다. 치울 사람은 나뿐이고 이 집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없다. 평범함은 잠깐의 위로일 뿐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날 밤 주소록을 열었다.
이름 옆에 적힌 관계들이 모두 과거형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나씩 지웠다. 그리고 그 빈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비워진다는 건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다. 연락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나를 잘 지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화하지 않는 건 괜찮다는 신호처럼 보이니까 나는 그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조용히 있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고 믿었다. 그날은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햇볕이 따뜻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일상 속에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느낌. 그게 나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메모장을 꺼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쓸수록 문장은 짧아졌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결과는 같을 테니까. 저녁 무렵 갑자기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없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편해질까? 잠깐 슬퍼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까? 그 질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메모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아직 떠날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건이 줄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정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적어도 그때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날은 오랜만에 머리를 깎았다. 거울 속에 나는 평소보다 깔끔해 보였다. 마지막까지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색이 예뻐서 한 송이를 샀다. 집에 꽃이 놓이니 공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이 집이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할까? 그 불편함은 아마도 아직 내가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 나는 애써 생각하지 않았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날은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옷장을 정리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일이 이상하게 명확했다. 인생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국을 다시 끓였다. 이번엔 조금만,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양.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메모를 다시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그 문장을 고쳐 쓰지 않았다. 더 설명하면 변명처럼 느껴질까봐.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마 아이들은 이 비를 모를 것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날짜 감각이 흐려졌다. 아침과 밤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다만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습관만은 남아있었다. 그날은 몸이 조금 무거웠다.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벤치에 앉아있자 이웃이 말을 걸어왔다. 날씨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서로 웃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나는 여전히 사회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 돌아와 그 웃음을 곱씹었다.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있는데도 나는 왜 떠나려는 걸까? 그 질문은 점점 커졌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결론을 붙잡고 있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가 아이들 사이에서 오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일부러 전원을 꺼둔 탓이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해서 마음이 아팠다. 식탁 위에 메모를 올려두고 의자를 정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마치 내가 잠시 외출이라도 한 사람처럼. 문에 나서기 전 나는 잠깐 멈췄다. 정말 이것이 끝일까? 그 순간 평범했던 하루들이 스쳐 지나갔다. 벤치의 햇볕, 국냄비의 김, 짧은 인사들. 그 기억들이 나를 붙잡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둘렀고 집은 비어 있었고 메모는 발견되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이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서 괜찮다고 말해왔는지를. 그날 이후 그들은 조용함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연락 없는 하루, 짧아진 통화, 늘 같은 대답들. 그것들이 모두 신호였다는 걸. 부모는 마지막까지 괜찮은 척을 한다. 자식이 짐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지운다. 하지만 사라짐이 사랑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안부 전화 하나, 귀찮은 듯한 방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된다. 조용해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너무 늦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제발 늦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은 그냥 전화해도 된다. 특별한 말은 필요 없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